자, 지금 가상화폐가 난리인데요. 이게 지금 문제 되기 전에 3년하고도 한 4개월, 5개월 전에요. 문제가 크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요. 2017년 12월쯤에 계속 문재인 취임과 더불어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고 12월 달쯤에는 1차로 매우 심각했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월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년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이러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 법안을 마련해서 부처별로 활동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고 거래소 폐쇄를 하겠다. 자, 그래서 그 말 뒤에 가상화폐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그냥 뭐 단속반이 나서고 일부 지금 고소가 돼 있는 가상화폐 사기꾼들을 수사했지만은 허지부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이 제2의 박상기 법무장관이다라고 말하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투기 수단으로만 패매하고 규제하는 것은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자 21세기판 세국 정책이다. 이자 나중에 한번 잘 지켜보세요. 또 내년부터 양도세 20% 걷겠다면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저격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도 3년 반을 방치하면서 일부 거품만 살짝 걷어내고 그대로 뒀어요. 법도 규제도 전담 기간도 용역 규정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이번에도 또 그때 했던 합동 단속반 하겠다 일부 고소 고발되어서 터지고 있는 것들 가만히 놔줘도 이미 터져버린 것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요. 그래서 한 2억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저절로 터져서 그거 청소하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가상화폐의 지금 영업을 가상화폐가 나이트나 룸살롱 같은 거라면 이거를 갖다가 와서 술 먹고 깽판 치고 돈 안 내는 놈 정리하고 거기서 돈 들고 튄 놈들 잡아다 주고 그 여자들 미리 순불 받고 튄 거 그런 이 밤에 이 마피아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시티은행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가 좀 심각하게 가상화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미래라고 글로벌 금융사 한국에서는 내년에 철수한다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은행이죠. 자사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희소 가치가 있고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개수가.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의 개수가 제한적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을 반박하는 내용이 시티은행 돈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담겼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시티은행의 주요한 세계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비트코인 개수가 2100만 개가 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동의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에는 많은 실험과 수학이 적용됐고 이론적으로 바뀔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일을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거품이 끼었다가 터지는 것이 반복되는 경기순환 사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국내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의 일부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이 5가지 가상화폐의 주요 포인트를 언급을 했어요. 각국이 중국어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발 디지털 코인이 생길 거고, 그래서 디지털 머니의 경쟁적 출현 속에서 주도권은 CBDC 중앙은행 가상화폐가 갖게 될 것이고, 중국의 지금 위안화가 현재로는 선두주자다. 미국도 곧 발행하겠죠. 알트코인 난립에 대해서는 이 잡코인, 무늬만 블록체인이 많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4년 전에 이 코인 열풍 때와 비교하면 어떻느냐니까 4년 전의 열풍보다 몸집이 3배가 커졌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세해서 2,500조 수준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변동성이 10배쯤 된다. 투자 상품에 불과하다. 이 디지털 머니가 현금하고 이 공존 부분에서 공존 가능성이 있다. 제로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공존은 중앙은행발 디지털 코인이 같이 쓰이는 거지 누군가가 발행했는지도 모를 이런 코인들이 같이 쓰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요, 실체 없는 코인 몸값이 글로벌 대기업들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 이야기를 좀 했어요. 비트코인이 세계 6위 대기업 페이스북을 넘어섰습니다. 이더룸이 삼성전자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3위인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데가 이 네스퍼스라는 회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 코인이 그야말로 잡코인인데 모더나를 넘어섰어요. 자, 그래서 에이다라는 코인은 네이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활용이 중단된 실질적 가치가 없는 소규모 코인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소규모 코인이 돈 복사기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잡코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에이다라는 코인, 지금 6위 가는 코인을 몇 년 전에는 이 현금으로 뽑을 수 있었고 ATM도 있었고 동경올림픽에서 활발하게 쓸 거다라고 봤는데 2018년에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에이다가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네이버와 비슷한 지금 시총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57조대인데 이거는 58조대로 네이버보다 1조 이상 큽니다. 리플이라는 이런 그 코인도 한때는 빠른 전송 저렴한 수수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라 했지만은 지금은 이름만 남았는데 이 리플도 56조에 가까워서 페라리사보다 더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쓸 데가 없어진 코인들이 세계 유수한 기업보다 더 시총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던 머스크가 도지코인 발언을 할 때마다 도지코인 가격을 올리고 하면서 도지코인이 지금 세계 4위 코인이 됐어요. 투자업계에서는 정시를 대상으로 머스크가 저짓을 했다면 시세 조종 행위로 중범죄로 깜빵에 몇십 년 갔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코인의 실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는 거품이 엄청나게 커 있어요. 그래서 거품의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라는 역사를 보면 지금쯤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거품이 터질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주저하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사회 불안 피해가 벌어졌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 거품을 경고했고 이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자, 비트코인이 6개월 동안에 2.6배, 그리고 장난삼아 만드는 도지코인이 50배, 한 달 사이. 한국도 지금 집값이 지난해 가계 연소득의 16.8배로 뉴욕 5.9배, 샌프란시스코 9.6배와 비교도 되지 않고 코인들이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웃돈이 붙어서 미국보다 10% 비싸고 거래량도 한국이 세계 2위입니다. 도지코인 한 종목 거래액이 코스피 전체 거래액을 추월한 날도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돈은 엄청나게 풀려 있고 경제 회복이 조금씩 최악 상태보다는 나아지다 보니까 지금 거품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품이 결국은 터진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거품 붕괴가 될까봐 두려워하지만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했을 때는 그 나라 경제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6년, 87년에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려서 거품이 엄청났죠. 일본 경기가 제일 좋을 때 금리가 이래 내려왔고, 또 한편으로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본 은행이 87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지만은 재무당국의 반대로 2년이 지난 89년에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가 6%까지 오른 90년에서야 집값은 잡혔는데 91년부터 금리가 오히려 내려갔는데 거품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88년이나 87년부터 금리를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동아일보 내용입니다. 미국도요. 2000에서 2003년에 6.5%의 기준금리를 1%까지 낮췄어요. 닷컴 버블과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 버블을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집값이 치솟자 2004년부터 금리를 올려 2006년에는 5.25%까지 갔는데 2007년부터 집값이 떨어지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일본과 미국 전부 다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렸다가 거품으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자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뒤에야 급하게 올리다가 터져버린 겁니다. 잘 나가는 나라도 그렇는데 못 나가는 한국 같은 데서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미국의 눈치나 보고 있지 자체적인 금리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코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8년 1월 달에 이 거래소를 폐쇄시키겠다고 해놓고 흐지부지하고 앞에 사고친 것들 몇 명만 제거하고 덮었습니다. 그대로 뒀어요. 그때보다 지금 몇 배나 커져가지고 아주 전 국민의 이 애호하는 이 도박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년까지 내버려 두겠다고 앞서서 노웅래처럼 민주당 의원들 나서서 전부 비호한다고 야단입니다. 이광재도 비호하고요. 우상호도 비호하고 한둘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코인 광풍은 터질 수밖에 없고 이 터진 코인 광풍이 문 정권을 강타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궁금한 거는요. 문가리가 코인을 모르느냐. 이 지경이 되도록 코인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말을 안 한다면 전 바보죠. 그런데 코인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이 내버려 두고 우리 집권 기간까지만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 다음에 터지는 거는 알 바가 없다면 전 매국노죠. 그래서 취임 초에 코인 광풍을 겪고 거래소를 폐쇄시킨다 해놓고도 지금까지 방치를 해서 이 사기 도박판이 전 국민의 고스톱처럼 돼버린 상황을 방치한 상황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하래도 안 할 겁니다. 엊그제요 5만 걸 다 건드리면서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를 해도 이 코인 이야기는 끝까지 안 했어요. 자, 우리의 문갈이 제대로 말아 드실 겁니다. 동지여